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뭘 먹었더니 신장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는 사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신장이 콩팥 분당 차병원 신장내과 이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6강에서는 콩팥병 환자가 절대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화 사연 먼저 들을게요. 요즘 따라 몸이 붓고 부쩍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만성 콩팥병 4기라고 합니다. 병을 진단받고 나니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콩팥에 좋다고 먹으라는 것도 많고, 근데 또 얘기가 서로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콩팥병 환자 도대체 뭘 피하고 뭘 해야 하죠? 네, 교수님. 만성 콩팥병 4기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면 이제 콩팥이 돌아오지 않는, 계속 나빠지는 상태만을 뜻하게 되고요. 저희가 만성 콩팥병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장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망가진 거를 저희가 만성 콩팥병 5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기는 그 바로 전 단계, 아직 다 망가지진 않았지만 거의 다 망가진 그런 상태를 뜻하고,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진 상태는 3기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처럼 이제 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네, 많은 콩팥병 환자분들이 사실은 아무 증상 없이 병원에 찾았다가 우연히 만성 콩팥병을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신장은 간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그 기능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콩팥병을 미리 진단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증상만으로 진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는 꾸준한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피검사, 소변검사를 꾸준히 잘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이 만성 콩팥병을 미리 진단을 하고 나빠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연자의 얘기처럼 인터넷에 진짜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콩팥 건강에 대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성 콩팥병은 많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 80%는 그냥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뭐 EBS나 이런 것들로 찍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개인이 올리거나 이런 정보들은 한 20, 30% 정도로 거의 없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나 이런 데서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촬영을 하는 정보 같은 경우는 다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정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문제는 이제 몇몇 개인 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촬영을 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어느 정도는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연자처럼 콩팥병 4기에 이르렀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제가 병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신장 환자를 보게 될 때 몇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은 신장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해서 1년 쓸 콩팥을 2년 쓰게 하고, 2년 쓸 콩팥을 4년 쓰게 하고, 4년 쓸 콩팥을 10년 쓰게 하는 그 콩팥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갑자기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가장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첫 번째로는 약제. 그래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안 되는 약제들도 많지만 신장 기능을 갑자기 나빠지게 하는 그런 약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몇몇 진통제, 그다음에 몇몇 항생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좀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죠. 어떤 약제가 신장을 나쁘게 하는지, 어떤 약제들은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장이 나쁜 환자분들께서는 약제를 복용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담당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 약제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담당 선생님께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을 타시되 꼭 제가 신장 기능이 나빠서 신장에 나쁜 약은 복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거기 선생님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신장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제를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수입니다. 우리 몸이 탈수가 되면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탈수가 되는 몇 가지 상황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뭘 잘못 먹어서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탈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잘못 먹어서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탈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컨디션이 떨어져서 식사를 하루 이틀 정도 못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탈수가 될 만한 상황이 오면은 너무 버티지 마시고 근처의 병원을 찾아주셔서 신장 기능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신장이 문제가 됐다면은 빨리 수액을 맞으시면은 신장 기능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는 CT나 MRI 같은 것들이 워낙 대중화가 많이 돼가지고 뭐 어디가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CT나 MRI를 많이 찍게 되는데요. 저희 CT를 찍을 때 쓰게 되는 조영제가 신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영제들을 쓸 때는 신장이 나쁜 분들께서는 꼭 그거를 담당 의사께 알려주시고 필요하면 전처치 같은 거를 적절하게 받으시면은 그런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콩팥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환자분이 정확하게 만성 콩팥병이라는 걸 진단을 받은 게 맞다면은 이론적으로는 콩팥에 좋은 약이나 식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은 뭘 먹었더니 신장이 좋아졌어요. 뭘 먹었더니 그 사고 제어관리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병원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나쁘든 좋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검사할 때마다 한 10%에서 20% 정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일단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만성 콩팥병이 갑자기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는 급성 신선상이 같이 왔었다가 그 급성 신선상 부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미 영구적으로 망가진 만성 콩팥병 부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빠졌다가 그 부분이 좋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는 없고, 결국엔 만성 콩팥병은 돌아오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뭘 먹었더니 신장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는 사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연자처럼 이제 막 콩팥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한국의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의 5%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흔한 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고 잘 관리를 받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은 진행을 하게 되더라. 결국에는 나이를 먹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기 마련인데, 다른 장기, 예를 들면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은 망가지게 되면 사실은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기능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비해서 우리 콩팥 기능은 최대한 오래 쓰다가 이 기능이 다 망가지게 되면은 이 콩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있죠. 저희 물론 신장 이식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이 노폐물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복막 투석이라든지 혈액 투석이라든지 이런 투석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몸이 망가졌을 때 유일하게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로 좀 대체를 해가지고 우리 삶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그래서 물론 콩팥이 나빠지고 이제 말기 신부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가슴이 아프죠. 가족분들도 힘들고 환자분들도 힘들고 몸이 많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병은 그래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내 삶을 영위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투석이나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가 또 신장 이식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이식을 받게 되면은 또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병은 결국에는 한번 생기게 되면은
평생 나와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신장병을 완전히 치료한다 라기보다는 이거를 잘 관리하고 나랑 같이 이 신장병을 끌고 가면서 나와 평생 함께 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시면은 조금 더 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신장이 콩팥콩팥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